박진이라는 저 자 너무 의심스럽네. 최사위는 박진이 자신이 개경성의 재건을 돕는 이유를 소상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고자 개경성 재건을 돕고 대신 석탑을 지어 자식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싶을 뿐이라 했지만 최사위가 알고 있는 박진이란 사람은 이렇게 단순한 이유로 움직일 만큼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을 시켜서 박진이란 자를 관찰하라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사위는 박진이 무관들과 접촉하며 무언가를 꾀한다는 것만 걱정했지 차마 원정왕후에게까지 접촉하면서 장꾀를 부리고 있단 것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박진이 원정왕후를 궁지에 몰아 동북면 행영병마사와 서북면 행영병마사까지 출정을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박진은 집으로 돌아와 양아들 박영에게 말했어요. 최사위 저 자가 갑자기 나를 의심하는구나. 김훈과 최지를 좀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어야 내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겠다. 예, 아버지, 최사위를 비롯한 어사대에서 우리 집안을 의심하기 전에 빨리 아버님께서 그들을 누를 만큼의 권세를 잡아야만 할 것 같사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말거라. 돌아가는 판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문관들이 우리에게 명분을 수도 없이 주어 최지를 비롯해 이제 김은상 장군마저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 같다. 박진은 그동안 전 재산을 털어가면서 궁궐을 드나들며 기회를 찾았고 이제야 자기가 원하던 바를 달성할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이 기분이 좋아 매일이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박진을 보던 박영은 오늘 원정왕후를 만나고 온 것은 어떠냐고 물어보았어요. 아버지, 원정왕후께서는 흡족해 하셨습니까? 글쎄, 지금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지만 결국에는 흡족해 할 것이다. 지금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고 있지만 우리가 무관들의 본능을 일깨웠던 것처럼 곧 황후의 본능도 일깨울 테니 말이다. 결국 황후도 악마 같은 마음을 드러내며 황제에게 그 날카로운 발톱을 겨눌 게다. 그런데 아버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처상은 왜 굳이 황후의 방에 놓으셨는지 소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사옵니다. 진정 황후의 행복을 위함이시옵니까? 그러자 박진은 자신의 수염을 만지며 껄껄껄 웃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내가 왜 미운 황제의 부인인 황후의 행복을 빌어주겠느냐? 그것은 결국 명목상의 이유일 뿐이고 그 부처상 안에는 만일의 사태에 우리를 지켜줄 비책이 숨겨져 있단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무관들이 이 고려를 장악한다 해도 그들은 겨우 황제의 발 아래에 있는 신하일 뿐이다. 결국 최후까지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 황실의 용손들이란 말이다. 그들과 같은 권력 계급 안에 있어야만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자 박영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박진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어요. 만약 황제가 우리를 죽이려 든다면 그는 반드시 황후부터 먼저 죽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박진은 껄껄껄 웃기 시작하였고 기분이 좋아져서 술을 진탕 마신 후에 달콤한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지만 그 시각 자신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최사위가 눈치채고 이미 강감찬에게 귀띔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죠. 최사위, 그게 진짜인가? 그렇사옵니다. 박진이란 자가 최질과 김훈상 장군과 접촉을 하더니 이제는 황후전하에게까지 접촉을 하니 저 자의 움직이 심상치가 않사옵니다. 개경성 재건을 돕는 이유는 뭐라던가? 죽은 아들들의 탑을 개경에 쌓고 싶다면서 그 청 하나만 원하는 것처럼 말했사옵니다. 가사를 탕진해가면서까지 성의 재건을 돕는 게 겨우 탑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세. 아마도 개경성의 재건을 도우며 무언가를 꾀하고 나중에 자신이 그걸로 권세를 잡게 되면 지금 투자한 것에 10배 100배로 돌려받을 거라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겠지. 병마사나리, 그럼 저놈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처럼 박진을 미행하면서 잘 관찰하도록 하게. 그렇게 강감찬은 최사위가 귀뜸해준 이후부터 박진의 행보를 더욱 유심히 보라 명했고 그 후 김훈과 최질이 난을 일으킨 후에 이들을 제압하러 동북면 군사를 이끌고 오다가 원정왕후가 쓴 교서를 받고 군대를 다시 물리면서 이 일을 벌인 게 박진이 맞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정왕후의 교서를 받고 군대를 돌리면서 강감찬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박진의 장꾀에 놀아나는 것 같아서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박진 이놈이 결국 황후전하까지 자신의 수중에 넣고 갖고 놀고 있구나. 내 이자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강감찬은 동북면의 군사들을 동북면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한 뒤 이자림과 도용수만을 데리고 궁궐로 입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감찬이 궁궐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최질과 김훈이 궁궐을 점령하였고 황보유이와 장현우는 유배를 떠난 뒤로 이미 궁궐은 쑥대밭이 된 뒤였습니다. 이를 본 이자림은 기가 막히었고 강감찬에게 무신들을 일거에 제압할 계책을 하나 알려주었죠. 그러자 강감찬이 이자림에게 말했어요. 아주 훌륭한 계책이니 내 반드시
성상폐하께 전하도록 하겠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옵니까? 지금은 무신들도 큰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이 모든 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박진이란 자가 더 큰 문제이네. 무신에 이어 황후마마까지 그 자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으니 내 먼저 황후 전하부터 뵙고 와야겠네. 전하, 동북면 행영 병마사 강감찬 들겠나이다. 갑작스러운 강감찬의 방문에 놀란 원정황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감찬을 맞았어요. 병마사, 내가 내린 교서를 보고 많이 놀랐죠? 그럴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소. 혹시 박진이란 자 때문이옵니까? 아니 그걸 어찌 다 알고 있는 것이오? 저 불상, 저것도 박진이란 자가 놓은 것이옵니까? 그건 또 어떻게 알고 계신 것이오? 그러자 강감찬은 뚜벅뚜벅 불상으로 가더니 칼을 높이 뽑아들어 불상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원정황후가 깜짝 놀라 물었죠. 병마사,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오? 내가 내린 교서 때문에 이런 것이오. 그러자 강감찬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렇지 않사옵니다. 다만 전하 이리 와서 이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원정황후가 깨진 불상에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현종을 저주하는 내용과 원성이 죽기를 바라는 글이 담긴 부적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전하, 모든 게 박진이란 자가 파놓은 함정이옵니다. 그러니 절대 그의 소나귀에 놀아나지 마시옵소서. 전하가 그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 순간 박진은 이 불상 안에 있는 것들을 전하가 명하여서 본인이 넣어놓았다가 모든 게 전하가 시킨 일이라 말하겠다고 협박을 할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하는 죽을 때까지 박진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옵니다. 그러자 원정황후가 부르르 떨며 물었어요. 병마사, 내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이것들은 진짜 내가 한 것이 아니오. 그러자 강감찬은 황후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소신 당연히 알고 있사옵니다. 지금 이제 곧 무신들을 일거에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그때 박진 또한 한 번에 처리할 것이옵니다. 그때 궁지에 몰린 박진이 전하를 물고 늘어져 위기를 모면치 못하도록 당분간 그를 아주 멀리 하옵소서. 알았소. 나를 이리 생각해주니 고맙소. 그렇게 강감찬은 원정황후의 방에서 나왔고 무신들과 박진을 일거에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기 위해서 이자림과 도용수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박진은 무신들과 함께 장락궁에서 죽게 될까요? 오늘은 고려거란 전쟁 25회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